네, 안녕하세요. 투자자가 벌어보는 암호화폐 규제 문제 세션을 맡게 된 박기정 회계사입니다. 제가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시장은 미성숙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SNS 등을 통해 날조된 정보를 유포하여 선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한 유언비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세션을 통해서 세금 문제에 관련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우선 국내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 동향을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국내 과세 체계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세목들에 대해 짚어볼 예정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정의하여 과세안까지 나온 국가가 상당수이며 G20을 필두로 하여 암호화폐 규제에 공조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 관련 TF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빌리면 올해 상반기나 7월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나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세목은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항목이 세금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소득세 세목입니다.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소득세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세목은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채굴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할까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며 사업성이 존재해야 과세가 가능합니다. 채굴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채굴을 하는 개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굴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으로 채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개인의 채굴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는 가장 관심 많으신 개인의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살펴보면 암호화폐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세가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법적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모아 매매소득에 대해 잡소득을 과세하고 있는 등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정부 당국자들의 양도세 부과와 관련한 발언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만큼 양도세 부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율은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자산들의 세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느 세무당국자의 발언을 빌리면 투기성 억제 및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으로 인한 암호화폐 취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등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또한 기타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8월 이후로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 등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오스의 경우에 에어드랍을 통해 이오스 닥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통해 수취한 암호화폐의 가액만큼 암호화폐는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얻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는 포괄주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이전되었든지 간에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간주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암호화폐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 당국이 과세 대상 행위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가 B에게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 당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증여세법에 의하면 자산의 평가 기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액으로 하고 있고 일부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을 가지고 평가 기준액을 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운영되기 때문에 종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거래소에 따라 가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 즉 사업연도 중에 순자산 증가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대원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모든 항목이 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형을 들겠습니다. 첫째로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입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매매 또는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암호화폐로 이를 수취하고 있으며 수취한 수수료 수익에 대해 거래소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법인의 채굴행위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채굴은 업종과 관계없이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인의 암호화폐 매매 차익입니다. 법인의 명의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매매 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이 또한 과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최근 과세 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나 재화로서, 즉 재산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한국은행 지급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G20 등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 일반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자 B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A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의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어서 비트코인으로 노트북을 구매하는 경우에 노트북의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B는 현금으로 노트북을 한 번에 구매했었다면 노트북에 대한 공급가액의 10%만 부담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가 면제되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 대상인 기타 유통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자산으로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현행 과세 체계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4가지 세목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과세 여부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과세안이 나오든지 간에 소급과세 원칙에 따라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얻은 암호화폐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란 개정 전 이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와 과세와 관련하여 명확한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법안의 시행일 이전 소득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과세 체계에서 과세가 가능하였던 법인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현재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과세만 언급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는 각 정부 부처별로도 상이한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정부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정해야 할 것이며 정부 당국과 입법권자는 과세 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시장에 대한 이해나 제반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안이 개정된다면 납세 협력 비용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번질 가능성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항상 규제만 언급하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입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